건강검진 하러 가실 때 아침 굶고 가시죠. 그럼 여러분들이 측정한 혈당은 공복 혈당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당뇨의 진행 단계는 공복 혈당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문제를 알았으니 이제 해결책만 찾으면 된다는 거겠죠. 공복 혈당이 100 아래이다. 그럼 여기서 그냥 뒤로 가기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공복 혈당이 100에서 125 미만인 분들 집중하시고요. 125 이상인 분들도 잘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해결책은 모두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놔버리지만 않으면 아직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시간은 소중하기 때문에 오늘 영상 집중해서 보셔야 할 분들을 따로 알려드리면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검진에서 공복혈당만 재는 것이 왜 문제냐면요. 100에서 125 당뇨 전 단계 분들은 수치가 106, 107, 108 이렇게 좀 애매하게 나오는 경우 병원에서는 정상이라고 합니다. 저도 지금 병원에서 피 검사하면 혈당 괜찮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 당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복혈당이 애매하신 분들은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125 이상인 분들은 아예 당뇨 판정을 받으니 약을 먹어버리죠. 약 드시면 또 공복혈당 110대로 조절이 잘 됩니다. 그럼 이게 또 문제예요. 뭐가 문제냐고요? 혈당이라는 것이 공복혈당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식후혈당이 사실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공복혈당이 저처럼 예민한 사람들의 경우 식후혈당은 이미 당뇨에 가깝게 조절이 안 되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측정해 보신 적이 없죠? 당연히 알 수가 없는 채로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 당뇨 환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당뇨에 걸려 당뇨약을 먹는 분들의 경우도 자신의 식후혈당을 제대로 알아야 당뇨가 더 심해지지 않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 전 단계든 당뇨 환자든 반드시 측정해 보셔야 할 것이 바로 식후혈당입니다. 그런데 그냥 식후혈당이 아니고요. 식후 1시간 뒤의 혈당입니다. 2시간이 아니고 1시간입니다. 식사 마친 시간이 아니고 식사 시작 시간 기준 1시간입니다. 이때 혈당이 180에서 200 사이면 당뇨 전 단계, 200 이상이면 당뇨입니다. 그런데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혈당 측정기가 없는 분들도 분명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혈당을 재지 않고도 당뇨의 위험을 체크할 수 있는 지표와 이미 당뇨에 걸린 분들은 더 나빠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알아야 할 몇 가지 지표들도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당뇨가 심해지는 증상에 대한 영상 보여드렸죠. 여기 이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좀 더 기본적인 확인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당뇨 전조 증상 그 첫 번째는 급격한 체중 증가입니다.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 몸은 인슐린이 부족하다 생각하고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시킵니다. 인슐린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분비되어 혈당이 순식간에 내려가면 허기가 지겠죠. 허기가 지면 과식을 하게 되고 이것은 곧 체중 증가를 유발하고 체중이 증가하면 먹는 양이 더 늘어서 체중 증가의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특히 단 음식에 대한 의존성이 커져 단 걸 먹지 않으면 불안해진다거나 밥이나 빵이나 면 이런 탄수화물에 대한 집착이 커진 것이 느껴지셨다면 인슐린 때문에 혈당이 내려가 비상사태를 대비하려는 당 축적 욕망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당뇨 전조 증상 두 번째는 혈관이나 구강 같은 점막에서 발생하는 염증입니다. 점막에 난 염증이나 상처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자꾸만 덧나는 경우 혈당 때문으로 의심해 볼 수도 있습니다. 혈당이 높은 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면 면역세포의 기능이 저하되고 염증을 조절하는 항염증성 세포의 수화 활동이 감소합니다. 이로 인하여 염증을 조절하는 면역 시스템의 기능이 저하됩니다. 그리고 최종 당화산물에 의해 손상된 혈관은 염증 반응을 촉진할 수 있는 염증성 인자를 방출하기 시작합니다. 손상된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쌓여 혈관이 좁아지면 혈액의 유동성이 저해되고 염증이 발생한 조직으로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기 힘들게 되겠죠? 이것은 염증 반응이 가라앉는 것을 더 지연시키게 됩니다. 이런 것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당뇨가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 그 세 번째는 식곤증입니다. 당이 높은 음식을 먹은 후에는 혈당이 튀는 혈당 스파이크로 인해 인슐린이 너무 많이 분비되어 곧 저혈당 상태가 되는데요. 우리의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쓰는 기관입니다. 거기에 당만을 에너지원으로 쓰는 장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혈당 상태가 되었을 때 뇌가 가장 큰 타격을 받습니다. 저혈당 상태에서 뇌로 적절한 당이 공급되지 않으면 심한 식곤증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쉬어도 자도 피로감이 사라지지 않는 극심한 피로감도 당뇨의 전조 증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인슐린이 제 기능을 못하면 우리 몸의 에너지 효율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몸에서 에너지가 원활하게 이용되지 않기 때문에 늘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당뇨 전조 증상 그 네 번째는 이유 없는 가려움증입니다.
예민한 분들은 당이 높은 음식을 먹고 몸이 뜬금없이 가렵다거나 상처 부위가 가려운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당뇨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높은 혈당은 활성산소를 증가시키고 항산화 방어 시스템을 저하시키는데, 활성산소는 염증을 촉진하는 염증성 인자를 활성화시키며 항산화 방어 체계가 저하되어 염증을 해결하는 과정에 방해를 줍니다. 이런 식으로 염증 반응이 활성화되어 가려운 증상이 더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피부의 수분 유지를 방해하고 건조감을 유발시켜 건조한 피부는 또다시 가려움을 초래하겠죠. 또 설탕이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해서 가려움증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잘 처리되지 않은 당분은 피를 끈적거리게 만들고 혈관을 좁게 만들어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잘 안되면 당연히 피부 조직에 산소와 영양분이 전달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고 가려움증이 유발될 수 있겠죠. 당뇨 전조 증상 그 5번째는 피부질환입니다. 쥐젖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으니까요. 여기 연관 영상으로 제가 달아 놓겠습니다. 인슐린 과잉 분비 시 쥐젖이 발생한다는 논문이 있으니까요. 이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예전 영상 확인하시고 했던 이야기 또 하지 않고 새로운 정보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피부 경화증이나 갈색 반점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목 뒤나 겨드랑이, 사타구니 같은 접히는 부위에 양쪽으로 회색이나 갈색의 색소 침착이 생기고 피부가 두꺼워지며 주름이 생기는 흑색 가시세포증도 혈당 조절이 안 될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입니다. 이 밖에도 혈관 손상으로 인해 일어나는 하반신 정중앙에 동전 모양으로 얕은 갈색으로 나타나는 반점과 갈색에서 회색으로 변하는 조각 모양의 반점 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몸에 이런 게 혹시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몇 개나 해당하셨나요? 해당되는 증상이 있으면 너무 늦기 전에 식후 1시간 혈당을 한번 측정해 보시고요. 지금 당장 해당하는 전조 증상이 없더라도 당뇨의 위험은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더 커져가기 때문에 꾸준히 전조 증상을 체크하고 혈당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혈당을 측정해 보셨는데 당뇨 전 단계를 염려할 정도다, 혹은 원래 당뇨였는데 해당 증상이 나타난 것을 보고 다시 재봤더니 혈당이 더 올랐다 하시는 분들은 식단부터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전에 제가 식단에 관련한 기초적인 영상들 올려놨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 참고하시고요. 또 여기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들 주변의 소중한 분들이나 가족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분들이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 곁에도 오징어 약사가 늘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건강해져서 만나요.